선생님, 저는 정말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등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 비내과 전문의 김정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난주 응급실 새벽 2시 등 통증으로 실려온 김태수 씨 63세. 3개월 동안 등이 아파서 정형외과, 한의원, 마사지까지 다 해봤습니다. 특히 밤마다 등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잠을 못 잤죠. 그런데 CT 촬영 30분 만에 저희가 발견한 건 췌장머리의 4cm 크기의 종양이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등 아픈 게 췌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만약 계속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22년간 내과에서 진료한 췌장 질환 환자 중 82%가 처음에는 다른 질환으로 오진받았습니다. 등 통증을 디스크로, 체중 감소를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을 위염으로, 혈당 상승을 단순 당뇨로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5가지 췌장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더 심해지는 등 통증. 두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세 번째, 갑자기 오른 혈당. 네 번째, 회색빛 변과 노란 피부. 5번째,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른 느낌.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이 나타난다면 48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한 장기거든요. 몸 깊숙이 숨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잠깐 절망하지는 마세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김태수 씨처럼 말이죠. 수술 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우선 왜 췌장 문제는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췌장 문제는 늦게 발견될까요? 췌장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먼저 이것부터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장기입니다. 길쭉하게 등뼈 바로 앞에 가로로 놓여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1요추와 제2요추 앞쪽, 즉 명치와 배꼽 사이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머리 부분은 십이지장에 둘러싸여 있고 몸통과 꼬리는 위장 뒤쪽으로 비장까지 이어집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 되고 무게는 100g 내외입니다. 작은 장기이지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죠. 이런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복부 초음파로는 췌장 전체를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체형이 큰 분들이나 복부에 지방이 많은 분들, 그리고 장에가스가 많이 찬 경우에는 췌장의 일부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박미경 씨라는 58세 여성분은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매년 받았지만 췌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체중 감소와 복통으로 내원해서 CT 검사를 했더니 췌장 몸통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죠. 초음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음파가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초음파는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1차 선별 검사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방사선 피폭이 없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도 저렴하죠. 다만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있는데 초음파에서 췌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영증강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CT는 횡단면 영상으로 췌장 전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MRI는 조직의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CP라는 검사를 통해서는 췌관과 담관의 구조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하나씩 증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상담 대상이고 두세 가지가 겹치면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새로 진단된 당뇨병이나 갑자기 오른 혈당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당뇨병이 새로 생겼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정수호 씨는 59세 남성분인데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형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개월 사이에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거나 당뇨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를 췌장성 당뇨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췌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5kg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해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어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효소들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 흡수 장애가 심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결핍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야맹증이나 골다공증, 출혈 경향 등의 증상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등 통증입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명치 부분에서 시작해서 등이나 날개뼈 쪽으로 뻗치는 통증,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앞으로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기도 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태수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특히 심하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통증을 관통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췌장의 위치상 뒤쪽으로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조영희 씨는 56세 여성분인데 처음에는 어깨가 결린다고 생각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아파서 잠을 못 잤죠. 결국 CT 검사에서 췌장 몸통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과 소변의 변화입니다. 평소 갈색이던 변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거나 기름막이 둥둥 뜨는 지방변이 나온다면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변은 담즙의 빌리루빈 때문에 갈색을 띠는데 담도가 막히면 빌리루빈이 장으로 가지 못해서 변이 회색이나 흰색이 됩니다. 동시에 혈액으로 역류한 빌리루빈 때문에 소변은 진한 색을 띠고 피부와 눈 흰자는 노랗게 변하죠. 황달은 췌장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담도가 막힐 때 주로 나타납니다. 담즙이 정상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해서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증상이죠. 이런 경우를 폐쇄성 황달이라고 하는데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변은 병이에 기름막이 둥둥 뜨거나 변이 물에 잘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냄새도 평소보다 더 고약하고 자극적일 수 있어요. 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조기 포만감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는 췌장 주변의 변화로 인해 위나 식이지장이 압박받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명숙 씨는 61세 여성분인데 평소 식사량이 많았는데 갑자기 밥 한 공기의 절반도 먹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어서 검사해보니 췌장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고, 이 때문에도 포만감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거나 특히 50대 이후에 새롭게 생긴 증상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신호는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상담받을 이유가 되지만 여러 개가 겹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겁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설명드리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단계입니다. 내과나 소화기 내과에 방문하셔서 문진과 신체 검진을 받으세요. 의사가 증상을 자세히 듣고 배를 만져보면서 초기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때 복부에 만져지는 종물이 있는지, 압통이 있는지, 간이나 비장이 커져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복부 검진에서는 머피 사인이라고 해서 오른쪽 늑골 아래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쿠르부아지의 사인이라고 해서 왼쪽 늑골 아래 압통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런 신체 검진 소견들이 췌장 질환을 의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기본 검사입니다. 대부분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강이능 수치인 AST, ALT, 담독의 수치인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와 감마 GTP,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췌장 특이적인 검사로는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올라가 있으면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어요. 또한 CAA19-9라는 종양 표지자도 췌장암의 진단과 경과 관찰에 도움이 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다른 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상 검사입니다. 초음파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되는데 초음파로는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CT나 MRI를 시행합니다. 조형증강 CT는 췌장의 혈관 분포와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MRI는 조직의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MRCP라는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췌관과 담관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인 ERCP는 더 정밀한 검사이지만 침습적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이런 요점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말을 통해서 진단의 실마리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혈당이 올랐습니다. 또는 새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기간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최근 검사에서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살이 몇 킬로그램 빠졌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기간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7kg이 빠졌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식욕이나 식사량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 통증이 있다면 등 통증이 밤에 특히 심합니다라고 하시고 정확한 위치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명치에서 시작해서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변의 변화가 있다면 변색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또는 기름막이 보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것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의사가 더 주의 깊게 진료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60세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복용 중인 약물이나 보조제가 있다면 모두 알려주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효과는 어떤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경력,
운동 습관, 스트레스 정도 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모두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실 점은 검사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특정 검사를 요구하기보다는 증상을 정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증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어요. 나이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병력, 가족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자신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세 이상이면서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나 과거에 오랫동안 흡연했던 분들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인자 중 하나예요.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췌장에 도달해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동훈 씨는 67세 남성으로 40년간 하루 한 갑 반씩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금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 속하죠. 다행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흡연량과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하루 한 값씩 20년 이상 피운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위험도가 감소하지만 완전히 정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금연 후 5년 정도 지나면 위험도가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비흡연자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과음이나 반복적인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복통을 겪었던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악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장석수 씨는 55세 남성으로 20대부터 과음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된 후 10년 뒤에 췌장암이 발견되었죠. 이처럼 반복적인 췌장 손상은 암 발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알코올의 안전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를 권장하지만 췌장염 병력이 있다면 완전 금주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있었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의 가족이 췌장암에 걸렸다면 유전성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유전성 췌장암은 전체 췌장암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BRCA2, PC66, STK21 등의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세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미라 씨는 45세 여성으로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전 상담을 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 중 가장 젊은 발병 연령보다 10년 일찍 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5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자녀는 45세부터 정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복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비만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암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췌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이런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 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동철 씨는 58세 남성으로 허리둘레가 105cm였고
지방간과 고혈압, 당뇨병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권했지만 실천하지 않다가 2년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비만 환자가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도는 분명히 높아집니다. 예, 다섯 번째는 50대 이후에 새로 생긴 2형 당뇨병입니다. 특히 가족력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거나 당뇨 약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새로 진단된 당뇨병 환자 중 일부에서는 췌장암이 당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췌장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종양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함께 당뇨가 새로 생긴 경우, 당뇨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순례 씨는 62세 여성으로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8%로 매우 높았고 체중도 3개월 사이에 8kg이나 빠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꼬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죠. 여섯 번째는 특정 직업적 노출입니다.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에 노출되는 직업, 예를 들어 금속 가공업, 화학공장, 석유 정제업, 농약 살포업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분들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성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 성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직업적 노출은 수십 년 후에 영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과거 경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용접공, 도장공, 고무 제조업 종사자들에서 췌장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특정 질환의 병력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이나 청간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었던 분들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절제술을 받은 분들도 pancreatic cancer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정기문 씨는 64세 남성으로 15년 전에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정기 추적 관찰 중에 췌장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위 수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특정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증후군, 린치 증후군, 포이츠 예거스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의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췌장암 위험도 높습니다. 이런 유전 질환들은 대개 젊은 나이에 여러 장기에 암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서 가족력을 통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여러 암이 발생했다면 유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위험인자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세 가지 이상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더 정밀한 검사나 더 짧은 간격의 추적 관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시경 초음파나 MRCP 같은 정밀 검사를 1년마다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도가 높다는 건 더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오히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된 췌장암의 생존율은 일반적인 췌장암보다 훨씬 높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전암병변 단계에서 발견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 상피 뇌종양이나 점액성 낭종 같은 전암병변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췌장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연, 절주, 체중 관리, 정기 검진 등은 모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췌장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위험 신호,
고위험군 체크리스트,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등 통증이 몇 주째 계속된다면,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면, 변 색깔이 이상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올려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췌장,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